안녕하세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본 방송에 앞서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고 좋은 피드백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좋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공유해주셔서 좀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족하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에 화성을 여론조사가 새롭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공영훈 후보가 36%, 이준석 대표가 21%로 불과 15%의 격차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을 믿어도 될까? 개혁신당 입장에서 기분 좋게 생각을 해도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28일과 29일 양일간 동일한 리서치 기관인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가 공표가 됐습니다. 의뢰자는 KBS와 한국일보로 다르지만 동일한 리서치 기관에서 했다는 게 좀 흥미롭고 그 전에 3월 24일까지의 화성을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지금의 결과가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한번 봐주시고요.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3월 29일에 게재된 KBS 조사는 기존 데이터와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영훈 후보는 46에서 48 비슷하고 한정민 후보도 19%로 비슷하고 이준석 후보도 비슷합니다. 격차도 비슷하고요. 근데 3월 28일날 한국일보에서 조사한 거는 조금 결과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공영훈 후보가 36%,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똑같지만 결국에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5%로 상당히 작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그러면 어떤 결과를 믿어야 될까? 평균치로 봤을 때는 3월 29일에 이제 KBS의 결과를 믿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사 일시도 더 최근 조사니까 이게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쪽에서 의뢰한 결과는 기타 영역의 28%라는 상당히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28% 중에 상당량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보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KBS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없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튼 뭐 개혁신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밑에 결과를 조금 더 믿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기에는 위의 결과가 좀 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뭐 이제 어느 조사가 좀 더 가치가 있을까? 조사 일시를 한번 좀 보면은 KBS에서 의뢰한 거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평일 위주로 조사가 됐고 조사 시간도 오전 9시 반부터 적게는 6시 많게는 8시 45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생각해봤을 때는 평일에 직장인들이 그렇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시간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에서 의뢰한 조사는 토, 일, 월, 화 4일간 진행이 됐는데요. 특히나 주말이 좀 껴있는 게 특징이고 주말에 3월 26일 월, 화 중에 화요일은 또 1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했던 시간대는 좀 많이 다르다. 그리고 요일도 좀 다르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국일보 측에서 조사한 결과가 좀 더 직장인들이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시간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더 객관적이냐로 보았을 때는 그래도 한국일보 쪽의 데이터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대부분의 조사자들은 연령이랑 직업군을 어느 정도 맞췄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뭐 결국 이런 희망상에 의해서 한국일보 조사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15% 격차인데 기타의 28% 중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가 23%거든요. 이 23%의 표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상당히 바뀔 수 있다. 뭐 극단적으로 23%가 다 이준석 대표에게 간다. 그러면은 44%겠죠. 이렇게 희망회를 한번 돌려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후보자들 간의 토론이 있기도 전에 조사한 겁니다. 그렇다면 화성을 후보자 간의 토론을 본 이후 그리고 공영훈 후보의 아들 증여, 부동산 투기 30억 그리고 딸의 현대 계열 입사 그리고 엔진의 중대 결함, 은폐 이런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바뀔까요? 기존에 지지했던 분들도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전에 공영훈 후보가 사퇴를 할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저는 좀 아쉬웠던 거는 이준석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글을 남기는데 저는 좀 네거티브의 느낌도 상당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거티브도 전략 중에 하나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런 글들이 좀 너무 도배되듯이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피로감을 주더라고요. 약간은 사사건건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이 디테일하게 자꾸 들어가는 느낌이 저는 들기는 해서 그게 좀 저는 불편합니다. 물론 불편하다고 제가 지지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영역을 저를 좀 감출 수가 없고 이 정도까지 안 해도 크게 한 번씩만 어느 정도 해도 충분히 언론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선거가 9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기를 바라고 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가 완전히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영훈 후보가 30%대 나온 거는 처음 봤고 그로 인해서 격차가 15%까지 떨어졌다. 20% 이하의 결과가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거든요. 19%.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봐도 좀 긍정적으로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지금 공약이나 이런 영역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해 네거티브라는 느낌이 조금은 줄어서 너무 적을 많이 안 만드는 수준에서 진행이 돼도 지금 충분한 상황이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이해는 가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들 또 이 개혁신당에 대해서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